여러분, 혹시 똑똑해 보이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적 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일부러 어려운 말을 쓰고 상대의 지식을 깎아내리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제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런 태도야말로 사람의 마음을 가장 빠르게 잃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똑똑한 척하는 사람들로 가득하지만 진짜 현명한 사람은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때로는 일부러 어수룩해 보이며 상대가 편안하게 마음의 무장을 풀게 만들죠. 바로 그럴 때 사람은 마음을 열고 결국 그 사람을 따르게 되는 법입니다. 저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아버지가 술을 판 돈을 몰래 가지고 무작정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는 시골뜨기라고 수없이 손가락질 당하고 비웃음을 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무식함을 제 가장 강력한 무기로 만들었습니다. 상대의 지식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여 배우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실행력으로 보여주었죠. 이것이 바로 제가 평생을 걸고 체득한 사람을 얻는 지혜입니다. 오늘은 그 핵심 비결, 진짜 거인들이 실천하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7가지 원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1장, 이겨도 지는 싸움, 논쟁에 목숨 걸지 마라. 혈기왕성하던 젊은 시절, 저 역시 지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인부에게는 더 큰 소리로 맞섰고, 시장에서 저를 무시하는 사람에게는 기필코 말로 이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논쟁에서 이기고 나면 과연 무엇이 남던가요? 잠시의 우월감, 그리고 상대의 가슴에 깊이 박힌 상처와 원망뿐이었습니다. 저는 뻐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논쟁이란 이겨도 손해요. 저도 손해인 가장 어리석은 싸움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기업을 경영하다 보면 이런 일은 더욱 두드러집니다. 회의에서 기가 막힌 논리로 상대를 완벽하게 제압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의 말솜씨에 잠시 감탄했죠. 하지만 바로 다음 프로젝트에서 그는 누구의 협력도 얻지 못하고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논쟁에서의 승리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승리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승리는 상대의 자존심을 짓밟은 대가에 불과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누군가와 논쟁할 때 결과는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상대를 꺾었다는 알팍한 승리감, 다른 하나는 상대의 마음과 협력. 명심하십시오. 이 두 가지는 절대 동시에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시끄러운 논쟁 대신 묵묵한 실행과 결과로 보여주기로 말입니다. 때로는 침묵이 100마디 말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상대가 목소리를 높일 때 우리가 묵묵히 듣고 있으면 오히려 그는 스스로 지쳐 자신의 말이 얼마나 가벼운지 깨닫게 됩니다. 말로 이기는 것보다 상대가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머스이라는 것을 저는 현장에서 배웠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논리가 아닌 감정, 특히 자존심으로 움직입니다. 자존심에 상처 입은 사람은 당신의 말이 아무리 옳아도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상대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내가 한 발 물러서면 상대는 오히려 나를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럭셔리자 진리입니다. 물론 이기고 싶은 마음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눈앞의 작은 승리에 취한 사람은 결국 큰 싸움에서 패배합니다. 반대로 한 걸음 물러서 상대를 세워주는 사람은 결국 그 사람의 신뢰와 더 큰 협력을 얻어냅니다. 저는 쌀가게 배달원에서 시작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을 일구기까지 평생 이 원칙을 지켰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무의미한 논쟁에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감정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인간관계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얻고 깊은 신뢰를 얻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승자의 길입니다. 제2장, 세상 가장 강력한 무기, 검손을 손에 넣어라. 저는 아시다시피 초등학교만 겨우 졸업했습니다. 서울에 와서 사업을 일으키는 동안 저의 짧은 학력을 비웃으며 무시하는 사람들을 수없이 만났습니다. 정 사장은 배운 게 없어서 이런 건 잘 모르겠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분한 마음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학력보다,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검손이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어디를 가도 환영받지만 오만한 사람은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져도 주변에 적을 만들 뿐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능력보다 당신의 태도를 훨씬 더 오래 기억합니다. 제가 사업을 시작하며 가장 먼저 마음속에 새긴 것은 아는 척하며 뽐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말을 진심으로 듣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자기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신뢰를 보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오해하면 안 됩니다. 겸손이란 단순히 고개를 숙이는 연기가 아닙니다. 겉으로만 겸손한 척하는 것은 금방 바닥을 드러내기 마련이죠. 진정한 겸손이란 나는 아직도 배울 것이 많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인정하는 자세에서 나옵니다. 세상은 넓고 나보다 뛰어난 사람은 세상에 넘쳐납니다. 아무리 큰 부와 명예를 얻더라도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그릇은 딱거기까지인 겁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겸손에는 두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공하기 전의 겸손입니다. 이것은 비교적 쉽습니다. 아직 이룬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으니 자연스럽게 자세를 낮추게 되죠. 하지만 진짜 시험대는 바로 성공한 후의 겸손입니다. 사람들이 칭찬하고 주변에서 당신을 떠받들기 시작할 때 바로 그때 그만이라는 독주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스스로를 수없이 경계했습니다.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두어도 세상이라는 거대한 배움터 앞에선 영원한 학생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한평생 제게 몸담았던 어느 큰 어른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정 사장, 자네는 참사람 말을 잘 듣는단 말이야. 그래서 자네 말은 믿음이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겸손이야말로 지식이나 돈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사람을 움직이는 힘을 가졌다는 것을 말입니다. 왜냐고? 사람은 결국 자신을 존중해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며 협력하기 때문입니다. 겸손은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압도적인 강함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사람을 끌어당기고 불필요한 적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니 장기적으로 볼 때 오만한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지원군을 얻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저는 평생의 사업을 통해 이 사실을 몇 번이고 증명해왔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큰 성공을 거두고 세상의 모든 찬사를 받게 되었을 때 가련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까? 바로 그 순간에 겸손함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결정할 겁니다. 겸손함이란 상대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그에게서 단 하나라도 배우려는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결국 인간관계든 사업이든 내가 무엇을 가져는가 보다 내가 어떤 태도로 서 있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겸손을 잃는 순간 당신은 반드시 혼자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겸손함을 잃지 않는다면 당신은 어떤 자리에서도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맨몸으로 부딪히며 배운 인생의 가장 큰 지혜입니다. 제3장, 칼은 칼집에 있을 때 가장 무서운 법이다. 젊었을 때 내게는 가진 것이라고는 건강한 몸뚱이와 반드시 해내고야 말겠다는 열정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성과라도 하나 내면 어떻게든 나를 더 크게 보이고 싶어 안달이 났습니다. 이것 봐라.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고 세상에 예치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뼈아픈 교훈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재능 그 자체보다 당신이 그 재능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훨씬 더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세상에서 정말로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재능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때로는 어수룩하게 보이기까지 하죠. 제가 사업판에 처음 뛰어들었을 때 주변에는 소위 서울대 나왔다는 똑똑한 안반들이나 전문가랍시고 펜대만 굴리던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용어를 써가며 자신들의 지식을 뽐내기 바빴죠. 하지만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을 현실로 만들어낸 것은 초등학교만 겨우 나온 저였습니다. 그랬을까요? 저는 모르는 것은 모른다. 그러니 가르쳐달라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똑똑함을 과시하는 사람보다 쉽고 분명하게 말하고 말한 것을 행동으로 증명하는 사람을 신뢰합니다. 저는 어려운 전문 용어 대신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쉽고 분명한 말로 이야기했습니다. 이봐, 해봤어. 이 한마디로 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현장의 기술자도 평범한 직원도 정주영은 우리와 같은 편이라고 느끼게 만들었던 겁니다. 재능을 감추는 것은 낙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필요한 순간에 폭발시키기 위해 힘을 응축시키는 강함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일찍 핀 꽃은 금방 시들지만 조용히 봉우리 속에서 영양분을 비축하고 깊이 뿌리를 내린 나무는 가장 화려하고 탐스러운 꽃을 피워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자신을 과시하는 사람은 주변의 시기와 질투를 사게 되어 정작 위기의 순간에 아무의 도움도 받지 못합니다. 반대로 평소에는 조용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엄청난 힘을 보여주는 사람은 놀라움과 함께 깊은 신뢰를 얻게 됩니다. 한 번은 중요한 해외 사업 수주를 앞두고 내로라 하는 전문가들이 모여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지식을 뽐내며 온갖 어려운 이론과 복잡한 수치를 늘어놓았죠. 저는 그저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딱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요점은 되게 만들 수 있나? 없냐 그거 아니겠소? 그 순간 복잡했던 모든 논의가 정리되었고 사람들은 제게 모든 것을 맡기겠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능을 늘어놓기보다 가장 필요한 순간에 핵심을 꿰뚫는 한마디를 던지는 것, 그것이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께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똑똑함을 과시하는 것은 잠시 기분 좋을지 모르나 결국 당신을 외롭게 만들 뿐입니다. 진정한 거인은 어수룩해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진짜 가치를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의 결과로 보여주면 세상은 저절로 당신을 인정하게 될 겁니다. 재능은 무기입니다. 하지만 그 무기를 늘 꺼내 휘두르는 자는 결국 그 칼에 자신을 베이게 됩니다. 진짜 고수는 칼을 칼집에 깊숙이 넣어두고 단 한 번 휘둘러 모든 것을 끝냅니다. 그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평소에는 바보처럼 보여도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당신의 힘을 조용히 보여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세상은 당신의 편이 될 겁니다. 제4장, 똑똑한 사람과 똑똑한 척하는 사람의 결정적 차이. 인간의 지혜라는 것은 그저 머릿속에 담아두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문제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그 지혜를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사업 현장에서 수없이 그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진짜 똑똑한 사람과 그저 똑똑한 척하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지혜를 깊이 간직해 두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만 칼처럼 꺼내듭니다. 하지만 똑똑한 척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어느 자리에서든 자신의 지식을 드러내지 못해 안달하며 상대를 말로 제압하려고만 합니다. 물론 잠깐은 그가 똑똑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 주변 사람들은 그를 피곤해하고 다시는 그에게 중요한 일을 상의하지 않게 되죠. 제가 아직 사업 초보이던 시절 어느 지역 유지들과의 모임에서 큰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감정에 휩쓸려 언성을 높이며 서로를 비난하고 있었지만 나는 그저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란이 잠잠해질 무렵 딱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일에 관련된 모두가 손해보지 않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는 것 아니겠소. 그 순간 시끄럽던 회의장은 거짓말처럼 조용해졌고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는 말의 양이 아니라 타이밍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며 만났던 수많은 똑똑한 사람들, 회의 때마다 자기 의견을 장황하게 늘어놓던 사람, 사소한 지식을 뽐내며 상대를 깎아내리던 사람. 하지만 결국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마지막에 웃는 사람은 그런 부류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꼭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만큼만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혜를 돈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갑 속의 돈과 같습니다. 꼭 필요할 때 적절하게 사용하면 엄청난 힘이 되지만 아무 데서나 함부로 꺼내 보이면 금방 바닥나고 가치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제 생각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고 결정적인 때를 위해 아껴두었습니다. 때로는 일부러 바보인 척하며 상대가 가진 패를 전부 보여주게 만들기도 했죠. 상대가 신나서 모든 이야기를 쏟아낸 뒤에야 딱 한마디로 핵심을 꿰뚫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기는 대화의 기술입니다. 예전에 저를 오랫동안 지켜본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 회장, 자네는 평소엔 그저 묵묵히 듣고만 있다가도 마지막엔 반드시 전곡을 찌르는구먼.
그래서 자네 말에는 무게가 실리는 거라. 저는 이 말을 최고의 칭찬으로 여깁니다. 100마디 가벼운 말보다 사람의 마음에 깊이 박히는 한마디를 하는 것, 그것이 진짜 지혜의 힘입니다. 여러분께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혜는 과시하기 위한 장식품이 아닙니다. 때와 장소를 가릴 때 비로소 진짜 가치를 발휘합니다. 타이밍을 놓친 지혜는 그저 자기만족일 뿐이지만 정확한 순간에 던져진 한마디는 100마디 말보다 더 강하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러니 멍심하십시오. 조급하게 답을 내놓으려 하지 마십시오. 먼저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고 전체 판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시간이 무르익었을 때 당신의 모든 확신을 담아 짧고 단호하게 말하십시오. 그 한마디가 당신에 대한 신뢰를 만들고 사람들을 따르게 하며 결국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될 겁니다. 제5장, 장사꾼과는 선을 지켜라. 원칙 없는 사람을 경계하라. 세상에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념을 가진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이익만 좇는 사람입니다. 신념을 가진 사람은 의리와 명분을 중시하며 정도를 걷지만 이익만 좇는 장사꾼은 다릅니다. 그들은 항상 손익을 계산하고 눈앞의 작은 이익을 위해서라면 남을 이용하는 것도 서슴지 않습니다. 저는 험난한 사업판에서 그런 인간들을 신물이 나도록 많이 봐왔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겉보기에는 아주 살갑고 유쾌하게 행동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에게서 얻어낼 이익이 있을 때뿐입니다. 상황이 조금이라도 불리해지면 그들은 하이에나처럼 가장 먼저 당신을 배신할 겁니다. 젊은 시절 저와 아주 가깝게 지내던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만날 때마다 정 사장님 덕분에 우리 회사가 이렇게 잘 큽니다 라며 허리를 굽혔습니다. 하지만 뒤에서는 제 이름을 팔아 부당한 계약을 맺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 비리가 드러났을 때 그는 태연하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차피 정 사장님도 이득 보신 거 아닙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그와 인연을 끊었습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익만 좇는 사람과는 절대 깊이 얽혀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물론 세상을 움직이려면 그들의 힘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명확한 선을 지킨다는 전제하에서입니다.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은혜는 잊어도 좋지만 장사꾼의 원한만큼은 절대 사지 마라. 왜냐하면 그들의 원한은 끈질기고 집요해서 평생 당신의 발목을 잡고 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항상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용은 하되 의지는 하지 말자. 필요 이상으로 가까워지는 순간 당신은 반드시 그들의 진흙탕 싸움에 휘말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합니다. 돈 냄새만 풀풀 풍기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십시오. 그들의 거짓 웃음에 속지 마십시오. 당신이 진정으로 믿고 함께 가야 할 사람은 의리를 지키고 자신만의 원칙을 따르는 사람뿐입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그런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면 계약 관계를 명확히 하고 절대 사적인 감정을 섞지 마십시오. 그것을 수월히 하는 순간 당신은 반드시 뒤통수를 맞게 될 겁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배운 진리가 이것입니다. 돈으로 이어진 인연은 돈이 떨어지면 쉽게 끊어집니다. 하지만 신뢰와 의리로 맺어진 인연은 평생 흔들리지 않는 법입니다. 당신이 인생의 동반자를 고를 때 부디 이 차이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제6장, 쓴소리 해주는 친구가 진짜 내 사람이다. 세상에는 유독 당신 귀에 달콤한 말만 속삭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든 역시 대단하십니다. 회장님 덕분입니다. 라며 무조건 칭찬만 늘어놓는 사람들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사람을 절대 곁에 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이 진짜 위기에 처했을 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허수아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만날 때마다 저를 지켜세우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 사장님은 천재입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분입니다. 라며 입에 발린 칭찬을 해댔죠. 처음에는 듣기 좋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제가 중요한 사업적 판단에서 큰 실수를 저질렀을 때 그는 제 옆에서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때 잘못됐다고 말해주지 않았나? 라고 묻자 그는 웃으며 이렇게 답하더군요. 제가 감히 회장님의 생각에 토를 달 수 있겠습니까? 그때 저는 똑똑히 깨달았습니다.
입에 발린 칭찬만 하는 사람은 결국 당신의 성공이 아니라 자신의 안위만 생각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은 당신의 귀에 거슬리는 쓴소리를 해주는 사람입니다. 사장님, 그건 틀렸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라고 용기 있게 직언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당신의 편입니다. 쓴소리를 해주는 사람이 곁에 없으면 사람은 반드시 길을 잘못 들게 되어 있습니다. 나 역시 고집을 부리다가도 회장님, 그건 아닙니다. 라고 직언하는 임원들 덕분에 여러 번 이 길을 넘겼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달콤한 아첨에 둘러싸인 리더들의 말로가 어땠는지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소. 여러분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칭찬만 늘어놓는 사람일수록 뒤에서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 할 뿐 결코 자신의 진심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다 정작 당신이 어려움에 처하면 가장 먼저 당신을 외면하고 도망칠 사람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아첨꾼은 동료가 아니라 그저 당신의 성공에 잠시 머무는 관객일 뿐이요. 제가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엄격함 속에 담겨있는 진정한 애정입니다. 듣기에는 거북해도 당신의 성장을 진심으로 바라는 그 한마디. 그것이야말로 보석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에게 쓴소리를 하는 사람을 절대 멀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당신 귀에 달콤한 말만 속삭이는 사람일수록 경계해야 합니다. 저는 평생을 살면서 입에 발린 칭찬을 믿다가 모든 것을 잃는 사람들을 셀 수 없이 많이 봐왔습니다. 부디 여러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명심하십시오. 아첨은 달콤한 꿀과 같지만 그 뒤에는 반드시 독이 숨어 있습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믿어야 할 사람은 당신을 꾸짖고 채찍질하는 바로 그 사람이요. 제7장, 가득 찬 잔에는 물을 채울 수 없다. 사람이란 참 이상하지. 나이가 들고 지위가 높아질수록 자신도 모르게 속이 꽉 찬 잔이 되어버려 새로운 지식을 채우고 과거의 경험을 자랑하고 명예를 쌓아가면서 말입니다. 그 결과 자기 생각 외에는 어떤 것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꼰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깨달은 것은 마음의 잔을 비우지 않으면 진정한 배움도 사람의 마음도 결코 얻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젊었을 때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놈이라며 수없이 무시당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랬기 때문에 나는 누구의 말이든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들었습니다. 박사든 현장 기술자든 심지어는 어린 신입사원의 말까지도 말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비우고 스펀지처럼 흡수한 지식과 지혜가 쌓여 결국 저를 이 자리까지 밀어 올린 겁니다. 반대로 학력이나 직함을 자랑하며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를 닫는 사람들은 아무리 똑똑해도 반드시 한계에 부딪히는 것을 똑똑히 봤습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그저 겸손한 척고개만 끄덕이는 게 아닙니다. 상대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운기입니다. 한 번은 해외에서 큰 계약을 따내야 할 때였소. 상대는 세계적인 전문가였지. 나는 그 앞에서 아는 척하지 않았소. 나는 배운 게 없어 잘 모르니 하나부터 10까지 가르쳐 주시오. 라고 솔직하게 말했지. 그러자 상대는 놀라워하면서도 오히려 나를 진솔하게 보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었소. 그 결과 우리는 속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계약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만약 그때 내가 어설프게 아는 척했다면 상대는 나를 경계하며 결코 진심을 보여주지 않았을 겁니다. 사람은 오만한 사람 앞에서는 마음을 닫지만 텅 빈 그릇처럼 자신을 낮추는 사람 앞에서는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어줍니다. 이것은 세상이 바뀌어도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마음의 잔을 비우면 자신의 실패와 약점도 솔직하게 받아들일 힘이 생깁니다. 나는 평생 수많은 실패를 거듭했지만 그때마다 나는 아직 부족하다고 인정했기에 다시 일어서고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전하고 싶소. 더 큰 사람이 되고 싶다면,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싶다면 먼저 당신의 그릇을 비우시오.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나와 다른 생각을 기꺼이 받아들이십시오. 거기에 진짜 성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도 당신을 믿고 안심하며 마음을 열어줄 겁니다. 결국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존경받는 사람은 많이 아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배우려는 자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마음을 비운 자만이 비로소 사람을 이끌고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법입니다. 마무리. 자, 이제 좀 아시겠소?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화려한 말솜씨나 대단한 지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겸손함, 때를 기다리는 침묵, 그리고 상대를 진심으로 세워주는 자세가 사람을 움직이는 진짜 힘입니다. 세상은 나를 배운 것 없는 시골뜨기라며 비웃었소. 하지만 나는 그 약점을 내 가장 강력한 무기로 만들었지. 일부러 어수룩하게 보여 상대의 경계심을 풀게 한 다음 핵심을 찌르는 한마디로 판을 뒤집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평생을 살아온 방식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보시오. 아는 척하지 말고 마음을 비우고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조급하게 답하지 말고 때를 기다렸다가 당신의 확신을 보여주십시오. 이것만 실천해도 당신을 둘러싼 세상은 분명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란 남을 힘으로 짓누르는 사람이 아니오. 오히려 상대를 세워주고 품어주고 그렇게 얻은 신뢰로 더 큰 일을 해내는 사람이지. 바보처럼 보일 용기를 가지시오. 그것이야말로 당신의 인생을 통째로 바꿀 가장 위대한 지혜요.